실업률이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미국 증시와 가상자산 시장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다시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30일간의 휴전을 발표했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여전히 포화 속에 있습니다. 자오창펑은 트럼프 측과의 공모를 부인했습니다. 허위는 한번 시도해보면 어떻습니까? 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ETH 비트코인은 추가로 30%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시작될 때가 풀 포지션의 신호입니다. 두바이 DFSA가 승인하면서 리플이 UAE 시장에 진출합니다. 아르헨티나가 국제 수배를 신청하면서 립나 창립자가 국제 추적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으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부의 비밀번호를 장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3월 14일 금요일 비트코인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자는 22만 명으로 예상치인 22.5만 명을 하회했습니다. 2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고 전월 대비 예상치 0.3%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예상보다 낮은 결과였습니다. 3월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예상은 2%에 그쳤으며 미국 주식시장은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1.3% 하락, 나스닥은 1.96% 하락, S&P 500 지수는 1.39% 하락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동반 하락하며 현물 ETF 자금이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자금은 계속해서 순유출되었습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단 하루만 1,330만 달러가 소폭 유입되었지만 어제는 13억 달러가 유출되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도 736만 달러가 순유출되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하락이 지속되면서 시장의 리스크 회피 감정이 고조되었고 자금이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크고 당위 투자 위험이 명백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미러 대표들이 회담을 마친 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30일간의 휴전에 동의한다고 발표하여 시장에 잠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EU산 모든 주류 제품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며 전 세계적인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은 미국 주식의 하락 영향을 받아 새벽 1시 45분에 8만 달러를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코인글라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오늘 전고 12시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7만 9천 달러를 하회하면 롱 포지션 청산 규모는 11억 5,510억 달러에 달하며 8만 달러로 상승하면 숏 포지션 청산 규모는 14억 2,280억 달러에 달합니다. 현재 시장의 공방은 7.9만 달러에서 8.4만 달러 구간에 집중되어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뉴스에 따라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나 미국 주식시장 개장 이후나 일중의 움직임에서는 급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강하므로 단기 투자자들은 리스크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13으로 2024년 9월 3일 이후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의 43포인트에서 크게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 지수는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에 비해 시장에서 얼마나 강한지 측정하는 지표로 2024년 12월 4일 87포인트의 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알트코인 시장의 지속적인 침체를 반영합니다. 최근 90일 동안 시가총액 상위 100개의 암호화폐 중 단 13개만이 비트코인을 초과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현재 시장의 투자 초점과 유동성은 비트코인에 집중되어 있으며 알트코인은 단기적으로 독립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장 전체의 거래 열기와 자금 흐름도 침체되어 있습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3월 워싱턴의 벚꽃은 아직 피지 않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미 정치적인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가족이 바이낸스 US에 출자하기 위해 비밀리에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동시에 자오창펑은 특사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2023년을 돌아보면 비나이스는 규제 당국의 기소를 해결하기 위해 4,380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했고 자오창펑은 CEO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비나이스의 최대 주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제약으로 인해 그는 영구히 회사 운영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의 전과 기록은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비나이스는 지난해부터 트럼프 캠프에 접촉하여 협력을 통해 미국 시장에 재진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가족이 비나이스, US의 주식을 어떤 형태로 보유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비난세 US는 2022년에 4,500억 달러의 가치를 자랑했지만 규제 충격으로 시장 점유율은 2023년 27%에서 1%로 급락하며 경영진의 대규모 이직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비나이스가 내부적으로 저스틴 선의 대리인 전략을 연구한 걸까요? 티론의 창립자인 저스틴 선은 트럼프 가족이 지배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투자함으로써 미국 SEC 소송을 잠시 미룰 수 있었습니다. 이 암호화폐 정치의 재정거래 모델은 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거래가 성사된다면 암호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치적 이해득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전해지자 자오창펑은 즉시 월스트리트 저널로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표명했습니다.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자오창펑은 X구 트위터에서 침착하게 방역하며 Binance.US와의 거래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가 유도 질문을 통해 20명이 넘는 관계자들을 괴롭혔다고 비판하며 자신이 미국 역사상 단 하나의 BSA 은행 비밀법 위반으로 수감된 유일한 사람이라며 누가 특사를 거부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오창펑이 중범죄자라는 표현을 자조적으로 사용하면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동시에 자신이 비극적인 기업가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직후 비난체의 공동 창립자인 허이는 X 플랫폼에서 자오창펑에게 특사 신청을 권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왜 시도하지 않습니까? 만약 성사된다면요. 이 장면은 교과서적인 위기관리 전략으로 자오창펑은 냉정하고 이성적인 모습을 보이고 허이는 감성적인 언어로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트럼프에게 비난체는 여전히 협상할 카드가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만약 자오창펑이 특사를 받으면 그는 미국의 규제 장벽을 완전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어제 누군가 이더리움이 바닥을 찍었는지 물었는데 제 생각은 현재가 좋은 기회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ETH 가격은 떨어지는 칼날 상태에 있으며 RSI는 23.3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과매도 상태에서 일시적인 반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락 추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측면에서 보면 솔라나와 같은 공공 블록체인들이 빠르게 성장하며 거래량이 이더리움을 초과하여 이더리움의 시장 지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일시적으로 8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실제로 바닥을 찍었는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으며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분석가 매튜 하이랜드는 비트코인이 실제로 바닥을 찍었는지 판단하려면 이번 주 종가가 8만 9천 달러를 회복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7일 이후 비트코인은 이 중요한 지지선을 유지하지 못했고 만약 계속해서 저항을 받는다면 6만 9천에서 7만 4천 달러 구간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비트맥스 공동 창립자인 아서 헤이즈는 비트코인이 7만 달러 근처에서 지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o Bitcoin is now essentially in a range between approximately 89 to 91K and then this range down here which is approximately between 74 to 69K. So it probably is likely at this point that going into the coming weeks or the coming months that Bitcoin will likely test this lower range at some point of support. This is where you would expect to find some. 만약 비트코인이 7만 달러까지 하락한다면 11만 달러의 고점에서 36% 조정이 일어나게 되어 여전히 강세장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미국 주식의 급락과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의 파산을 맞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준,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은 다시 완화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대담하게 매수할 타이밍이 될 것입니다. 리스크 선호도가 낮은 경우 정책이 공식적으로 시행된 후에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경우 최저점을 잡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인 횡보나 잠재적인 손실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리플이 두바이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UAE의 거래량이 42% 급증했습니다. 가상자산의 황금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까? 1억 달러를 손에 넣은 것은 누구의 승리입니까?
리브나 혼란의 향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규제와 시장 발전의 물결 속에서 두바이 금융서비스 관리청은 지속적으로 정책을 완화하며 암호화폐 합법화 과정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이 최초로 승인을 받았고 2023년 11월에는 XRP와 TON도 규제 승인을 받아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에서 허가된 가상자산 회사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올해 2월 24일에는 서클의 스테이블 코인 USDC와 EU어시도 승인되었습니다. 체인 앨리시스의 2024년 암호화폐 질의 보고서에 따르면 UAE의 암호화폐 거래량은 전년 대비 42% 증가하였으며 이는 두바이가 암호화폐 경제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3월 13일 리플은 두바이 DFSA로부터 공식적으로 전면적인 규제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하며 DIFC에서 국경을 넘는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유경제구역인 DIFC는 독립적인 세금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어 리플의 사업 확장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번 라이센스를 통해 리플은 UAE 기업에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의 디지털 자산 실제 활용에 대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n other countries you have seen in the UK, Japan, Switzerland, Singapore, I mean, these are, G20 markets where they have invested the time and energy either through legislation or rulemaking to provide that clarity and that certainty. And that allows 리플은 2023년 10월에 DFSA 라이센스를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에서 증가하는 국경을 넘는 결제 수요에 대응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기업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금융기관도 포함합니다. 또한 리플은 RLUSD의 글로벌 유통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 임무로 삼고 코인 에미나 거래소를 통해 UAE 시장에서의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플은 DIMC 최초의 암호화폐 결제 제공업체가 되어 DIMC가 국제적인 금융혁신의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리플은 DIMC를 기점으로 중동 및 주변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업계의 영향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브라 토큰의 해프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 가장 황당한 시장 조작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후의 주모자인 헤이든 데이비스는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일으켜 결국 리브라의 붕괴를 초래하였고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튜버 스티븐 핀디젠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실패일 뿐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대 수혜자인 그는 약 1억 달러의 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더 웃긴 점은 데이비스가 이전에 대통령의 여동생 카리나 밀레이에게 돈을 주어 대통령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자랑하였으나 지금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달보는 검사 에두아르도 타야노와 판사 마리아 세르비니에게 헤이든 데이비스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요청하였다고 전해졌습니다. 달보는 데이비스가 여전히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면 엄청난 자금을 이용해 미국을 탈출하거나 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제출된 문서에서는 데이비스가 달러 리브라 토큰의 창설과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였으며 이 사건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그가 법적 제재를 피할 위험을 높였다고 언급되었습니다. which rose to a $4.4 billion market cap before plunging more than 95% last month, leaving Davis holding over $100 million in profits. In text shown to CoinDesk, Davis bragged he owned President Javier Milei, who tweeted about the project, sparking outrage in Argentina from political adversaries. Davis also told YouTuber CoffeeZilla that he was behind other meme coin pump and dump schemes like Melania Coin. 리브라 토큰의 논란에 대해 밀레이 대통령은 자신은 단지 정보를 퍼뜨렸을 뿐 홍보하지 않았다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직접적으로 토큰의 가격을 급등시킨 사실을 간과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가 공정하고 청렴한 집권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여러 변호사들이 형사법원에 밀레이 대통령을 토큰 홍보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일부는 아르헨티나 정부와 미국 법무부에 그가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문제입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 부서는 미국 국세청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제안했으며 5월 15일까지 직원의 약 20%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아이디어리움 핵심 개발자들은 새로운 테스트넷인 회일이 3월 17일에 출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팩트라 업그레이드의 최종 테스트를 위한 것으로 4월 말에서 5월 초에 메인넷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트럼프 가족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모든 커뮤니티 공개 발행을 완료했으며 총 모금액은 5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시장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XRP가 상품에 해당하는지 또한 이더리움과 같은 카테고리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30일간의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는 쿠르스크 전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무사히 퇴각할 것인지 아니면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의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